좋아요, 구독. 네, 오늘 일단은 기본적 분석 강의를 제가 또 해야 되겠죠? 네. 월요일은 어차피 화, 수, 목, 금 여러분들 차트 굉장히 좀 많이 보실 거고 차트 기법이나 이런 차트 강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저는 기본적 분석을 일단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슈 체크를 일단 좀 해봐야 되는데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자, 네. 네, 계속해서 일단 프레드 창까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저번 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부채 한도 협의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부채 한도 협의가 여러분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3년 사이에. 최근 3년 사이에 부채 한도 협의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뉴스에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좀 많아진 것이고요. 부채 한도 협의는 항상 해왔어요. 해왔는데 굉장히 좀 많아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심각한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회나 아니면은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방정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거죠. 과도하다. 자, 여기 일단은 보시면 미국 정부 부채가 쌓인 누적되어 온 그래프를 제가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 1970년대부터입니다. 최근까지 거를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까지 거를.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굉장히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금리로 일단 인플레이션을 미국 정부는 눌러왔죠. 몇 가지 이슈들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딱 세 개만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그리고 2010년 전, 2009년 정도까지, 9년 정도까지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IT 버블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닷컴 버블 사태. 닷컴. 회사에 닷컴만 붙으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던 버블의 시대. 닷컴 버블 있었고요. 이때 또 뭐가 있었어요? 9.11 테러. 네.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가 일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때부터 헬리콥터머니라는 용어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일단 있었는데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헬리콥터머니로 돈을 시장에다 엄청 뿌려댔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뿌려대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 자,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뿌려댔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프로세스를 조금 알려드리면 여러분, 정부가 돈이 있을까요? 정부는 돈이 없어요. 자, 정부는 항상 가게나 기업에 돈을 뿌려줘야 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고 길을 내주고 뭐 항만을 건설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설을 한다라든가 다리 건설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뭡니까? 정부는 가게와 기업에 돈을 뿌려줘야 돼요. 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복지를 일단은 향상시키는 건데 여러분, 정부가 사람이 아닌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바로 채권을 만들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옵니다. 자, 채권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내 권리가 증서상으로 화체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을 제가 쉽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채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A라는 나라에 돈을 빌립니다. 자, 우리 1억만 대줘.
1억만 빌려줘. 대신 우리는 5년 있다가 원금 1억과 연이자를 1%라고 해볼게요. 이자 1%씩을 줄게.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겁니다. 채권상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국채입니다. 이게. 나라 국자 써서 국채죠. 국채를 일단은 발행을 해요. 자, 그러면 매년 이자 1%를 줍니다. 1억에 1%를 일단은 주고요. 그렇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1년, 2년, 3년, 4년 주고 5년 차에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줘. 1억 플러스 100만 원. 자, 여러분. 이자만 낼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이자만 낼 때는 그나마 나은데 이게 여러분들도 대출 받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 원금까지 같이 가져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도 원금 상환일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금을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갚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다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B라는 나라한테 돈을 받아서 A라는 나라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라는 나라가 가진 채권도 만기일이 도래를 하겠죠? 자, 그러면 C라는 나라한테 채권을 또 팔아서 B라는 나라한테 또 갚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제 단순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일단은 설명을 풀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뭡니까? 전문용어로 혹시 앵커님 돌려막기. 돌려막기요? 채권 돌려막기입니다. 네. 실제입니다, 사실은. 아,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이게 채권 돌려막기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재정을 꾸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넘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넘치면. 자, 2000년대 IT 버블과 9.11 사태로 미국 정부에서는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2009년부터 2020년대까지 이때가 바로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모기지론 사태라고 하죠. 네. 미국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크게 얻어맞았을 때입니다. 이때도 뭡니까? 정부는 시장에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서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려댔어요. 자, 그 기울기가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기울기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급격하네요. 최근 3년 동안인데요. 최근 3년. 이게 최근 3년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19개월입니다. 19개월. 자, 19개월 만에 어때요? IT 버블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시장에다 돈을 막 뿌려댔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거보다 최근 19개월의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공식적인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는요 4경을 넘었습니다. 4경. 경이란 단어가 있기는 한데 미국이니까 4경까지 일단은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은 부자 나라 아니냐? 그럼 뭐가 문제냐? 자, 물론 미국이 경제 대국인 건 맞는데요. 자, 여러분들 작년 일단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제가 전국 강연회를 하고 서울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 강의를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자 이게 뭐냐면 연방정부에서 자, 연이자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뿌려댔으니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연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냐.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자, 2000년대 IT 버블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의 그래프입니다. 보이십니까? 섹터별로 일단은 나눠볼까요? 자, 1, 2, 3. 문제점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왜? 엄청나게 시장에 많은 돈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끌어왔으니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뭡니까? 기울기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제가 작년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이 1년에 나가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숨만 쉬면 우리가 돈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숨만 쉬어도 미국은요, 700조에서 800조 정도가 이자로 나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작년에. 딱 1년 전에. 네. 자, 근데 오피셜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번에. 11월 초 기준으로 미국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1,300조 원입니다. 1,300조 원.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1,300조라는 이자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리가 오르면 쉽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중간에 10년 만기 국채라는 게 일단은 끼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리가 높으면,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더 많이 냅니까, 안 냅니까? 이자를 더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연이자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뭡니까? 미국은 1,300조라는 연이자를 숨만 쉬어도 갚아야 되는. 자, 이 그래프 기울기 보이시죠?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지는 지금 시장이 일단은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잠깐 시장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저번 주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게 뭐냐면, 무디스에서 뭡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8월입니다. 올해 8월에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또 강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3대 신용사가 일단 있거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 있고, 그 다음에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있어요. 자, 이 두 회사가 뭡니까?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강등을. 그렇죠? 자, 그런데 강등을 한 이유, 그 다음에 S&P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얘네도 어쩔 수 없이 강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미국은 뭡니까? 3대 신용평가사에서 전부 다 강등 점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뭔가? 네, 강증한 이유와 함께. 자, 이유 같은 살펴볼게요. 경우에는 얘네 명확하게 일단은 짚어주고 있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 및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자, 여러분, 셧다운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일단은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자, 그럼 피치사를 일단은 볼까요? 네. 피치사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
연방 정부의 채무가 뭐예요?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관건이다. 연방 정부의 채무. 여기도 채무가 일단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두 회사에서 자, 3대 회사 중에 무디스와 피치에서 강등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부채. 그리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는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회의를 통해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채 한도 협의입니다. 부채 한도 협의. 자,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를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를 줘야 되니까 부채를 더 늘려야 돼요. 근데 부채를 더 늘리려면 그냥 대통령이 이거 부채 늘려. 요거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1년, 2년, 3년 전을 일단은 상기를 해보세요.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기사는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왜냐?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채에 따라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죠?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심하다. 숨만 쉬어도 어떻게 됩니까? 1,300조가 나간다. 지금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지언정 이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S&P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S&P 하나 남았고요. S&P도 신용등급을 강등할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 미국의 재정 적자, 그로 인한 부채 한도 협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로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조금 더 볼 시간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셧다운 기간 동안 S&P 지수 먼저 볼게요. 셧다운 기간 동안 이제 모든 게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관공서가 문을 닫아요. 채무를 못 갚으면. 셧다운 기간 동안 뭐예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타임라인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번 주에 예산안을 임시적으로 늘린 거예요. 예산안을 임시적으로 늘렸고 확정이 언제냐면 2024년 2월입니다. 이때까지 무조건 뭐예요? 합의를 해야 돼요. 이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임시로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관공서가 전부 다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뭡니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 자, 따라서 셧다운은 2024년 2월 2일이고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 이슈 나오니까 저랑 같이 주지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